먼저 선물 ETF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추락을 했어요. 네, 재앙이었습니다, 거의. 네. 왜냐면 이 선물이란 건 분위기만 띄우고 그냥 뭐 숫자적인 종이로만 써 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더리움이 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멀티체인이라면 또 그걸 연결해주는 체인링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체인링크는 뭐 100배 코인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꾸준히 갈 수 있다.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그 공짜로 다 이거 쓰게 해준 거지. 아니면 왜 그 CBDC 남들 하는데 가서 뭐 그 고문으로 와서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뭐가 그건 생기니까. 계속해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리플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거는 뭐 어떤 우리 뇌피셜이나 뭐 어떤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진행형을 잘 안 믿고 또 속을 것 같아 뭐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 사실은 투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은 위험성을 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리플 투자가 가장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리플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뭐 리플만이 아니고 이제 거의 모든 코인들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적정 기대치를 갖자. 적정 기대치. 네.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특히나 변수가 큰 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려는 게 너무 덩어리가 큰 걸 추구하고 네. 있습니다. 송금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먹으려니까 혼자 먹기에 내버려 두질 않죠. 나눠 먹어야지. 그걸 혼자 먹겠다 그러면 기존에 그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작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술 좋네 우리가 리플 이거 가겠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또 누가 뭐 갑자기 더 좋은 걸 내놓는다든가 파트너십이 엉뚱한 데나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많은 리플이 뭐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XRP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네. 가능성이다. 그렇게 네네, 안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안 네. 될 확률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순순히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맞습니다. 않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으면 구독자들께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그 적정 기대치를 갖고 변수가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비중 조절을 하자. 이왕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안전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담고, 리플은 노림수가 크니까 터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지만 이대로 또 잘 안 되면 또 될래다 말고 리또 속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그러면 좀 조금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리플에 몰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네네. 몰빵을 하게 되면 이 멘탈이 나가고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나가야 되고 나중에 혹시 잘 되더라도 벌써 다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하고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 주신 답변에 제가 올라갈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몰빵 투자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좀 핵심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리플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관점들이 좀 비슷해서 너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리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 XRP의 장기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혼자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판이 잘 깔려야 한다. 제도적, 정치적 네, 이러한 지원이 좀 있다든지 네, 이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소송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상태고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설명드리자면 이게 빨리 상용화가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맞습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더 굵직굵직한 이런 은행들이라든지 기관들과 빨리 이걸 체결하는 게, 기술은 벌써 검증이 된 상태고 오랜 기간 네,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네, 이걸 얼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많은 분들이 리플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 뭐가 어떤 동력이 될 건가 이런 그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가 ODA를
체결을 하면 그만큼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네네. 움직여야 되니까 그만큼. 네. 이 자꾸 늘어나서 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이러면 XRP를 자꾸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돈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번에 쏴서 그냥 한 10억 달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니고 아, 10억 저도 달러를 받았습니다. 보내려는데 아니 작가님도 감사해서 그 10억 달러를 또 다른 분한테 보내고 자꾸 이런 굵직굵직한 거래가 생기려면 ODL로 가지고 있는 이 가격이 얼마 안 되면 XRP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 네. 유통되고 있는 XRP는 한계가 있는데 XRP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풀리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억 달러치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달러가치가 아니고 XRP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 100만 달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럼 네네.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 그만큼 풀리든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상용화가 되고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나고 XRP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 제가 진짜 오늘 리플 관련해서 질문을 진짜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가이드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조금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알트코인. 네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박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선물 ETF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나오고 비트코인이 추락을 했어요. 아, 네, 재앙이었습니다, 거의. 네. 왜냐면 이 선물이란 건 분위기만 띄우고 그냥 뭐 숫자적인 종이로만 써 있는 거지 이게 실제로 네네, 이더리움이 생긴 게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분위기만 띄웠지 이 올라가는 게 있었다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니까 그 실망감에 더 빠져버리는 거니까 네. 도로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전체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더리움에 돈 넣었다가 펌핑 되면 또 빠져야지 이거가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그게 현실 가능한 건지 판타시를 쓰고 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더리움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뭔가를 실질적인 그 어떤 유틸리티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체결되고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더리움 하면 이제 우리가 딱 경험한 건 디파이, NFT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대부분은. 결국은 그냥 허상이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파이가 허상이었고 NFT는 그냥 사기 행각이었다. 이러면 이더리움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로 구현이 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왜?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디파이라든가 AI 프로젝트 서로 막 뭔가 하려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혁신 그런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도전장을 내밀어도 이더리움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적어도 네.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 AI 이런 얘기하면 아유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이런 소리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름에 AI 시리즈 영상을 쫙 이렇게 내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챗 GPT가 터지면서 오잉? 아, AI 이거 진짜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네. 그러더니 또 AI 코인들까지 막 함께 덩달아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AI 그런 코인들이 실현화되려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플랫폼 코인들이 떠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AI가 서로 막 그냥 서로 교감을 하고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네. 그런 AI를 믿는다면 AI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믿는다면 이더리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세 가지의 어떤 프로젝트가 다 다른 프로젝트인 거죠. 서로가 어떤 뭐 경쟁 구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에서 정말 엄청난 정체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닥쳐올 어떤 미래들, 정말 기술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 홀더분들은 다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 경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나와도 저마다의 영역을 이렇게 구축을 하겠지만 이 북미 시장에서 이 솔라나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네, 인기가 정말 높은가요, 북미 시장에서? 솔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나 할까? 솔라나. 참고로 저는 이 솔라나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솔라나 핸드폰을 쓰시나요? 예, 이게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아, 와, 그러니까 이렇게 웹3 계속해서 폰. 네.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이게 솔라나에 대한 인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솔라나에 대해서는 3차 반감기 전후 그렇게 2020년, 21년에 한창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내러티브가 많이 강해졌죠. 특히나 솔라나가 워낙에 압도적인 속도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면서 많은 좀 사랑을 모았고 또 그걸 경쟁력으로 해서 이 에코시스템들, 이 생태계도 엄청 많이 확장을 했는데 FTX 몰락과 함께 좀 붕괴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솔라나는 이렇게 도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하려는 게 네네. 너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난리 나겠는데? 이게 미래네. 이더리움 뭐 밟아버리겠네.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그런데 솔라나가 워낙 또 자극적인 우리들을 막 뜨겁게 만드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네. 안 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막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솔라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아유 얘네들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비자, 마스터카드는 초당 뭐 몇천 개를 처리해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자, 마스터카드 얘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 네. 초당 뭐 6만 개까지 막, 네. 막 압도적으로. 다운되기 전에 막 10만 개까지도 넘어갔어요. 네, 요즘은 뭐 맞습니다. 이 몇천 개 정도 나오는데. 테스트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솔라나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솔라나가 사실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1.0이 아직 안 나왔어요. 메인 버전이 안 나온 베타 버전인데, 솔라나가 어, 지금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대규모 코인 관련 유동성 공급회사. 네. 공급회사,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라나를,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합니다. 그게 네. 2024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네. 2024년 후반부부터 그런 뉴스하고 맞물리면서 만약에 그게 진짜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초당 뭐 100만 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코드를 네. 싹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바꿔가면서 갈아엎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과정에서 야 이건 또 굉장히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타이밍도 또 그게 아, 마침 또 반감기 다음 해로 하필이면. 접어들면서 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제작자이기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1.0이 나오는 거 1.0. 네. 아직까지는 연습했어 와. 우리 이제부터 진짜야.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언제까지 쏠라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쏠지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예의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라는 프로젝트가 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보다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확실히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알트코인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들 막 가격 보고 그냥 오르면은 배팅을 하는 그런 이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좀 많은 이 손해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알트코인을 선별하실 때 이 비투슈아님만의 이 어떤 기준들, 그 대표님만의 종목을 고르는 아이디어나 기준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알트코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사실 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선별 기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코인이 뭘 하려는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하려는 게 진짜 필요한 건지, 네, 현실성은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겠고요. 그게 이제 네, 사실 첫 백서에 나와 번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하려는 걸 하려는 팀이 있을 텐데 네, 능력이 되는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전혀 현실성이 맞- 없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진짜. 하는,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팀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이 중요하겠고, 그 팀이 진짜로 개발을 또 하는지. 음, 그런 개발 상황은 뭐 GitHub 같은 데 가보면 네. 매주 또는 매일매일 올립니다. 뭘 네. 개발을 했는지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 나오는데 뭘 개발을 했고 다음에는 뭘 할 건지까지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얘네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또 상승장이 되면 빛을 발하겠네. 그때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물론 개발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지명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코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잘 맞습니다.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아, 그렇죠. 결과는 알 수 그렇지만, 없는 건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그런 코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뭔가 음, 결과물을 내어놓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뭔가 느닷없는 이유로 펌핑이 되는 코인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것도 장기적인 가치로 가져가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수렴을 하게 되는 거는 뭐 이걸 뭐 사필 규정은 좀 그런데 아무튼 다 그렇게 좀 가치에 수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비투시와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일일이 개별적인 종목을 좀 여쭤보기는 그렇고 이 알트코인을 분류해도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크로스 체인, P2E, 뭐 탈중앙화, 신원 인증, 디파이, NFT 뭐 정말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나 혹은 이제 내년에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어떤 분야, 어떤 섹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으면 레이어 1은 결과물을 이제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음, 대부분의 코인들은 하락장 때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면 상승장에서 그때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폭발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코인들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레이어 원 중에서는 음,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음. 개발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카다노입니다. 카르다노, 네, 카다노 에이다. 네, 에이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네, 또 알고랜드라든지 음, 체인링크. 음. 다음 다가오는 불장 멀티체인의 시대가 온다. 이런 멀티체인,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 음. 왜냐하면 이더리움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도 윈도우가 있고 맥킨토시가 있고 또 핸드폰을 에서 구현되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iOS가 있듯이 여러 개의 체인이 필요할 테고 또 최적화되어 있는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또 블록체인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맞춰가면서 이걸 구현해야 될 텐데 음. 그런 멀티체인이라면 또 그걸 연결해주는 체인링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체인링크는 뭐 백백 코인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꾸준히 갈 개인적 수 있다. 의견을 네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 필요하니까. 네네. 이거 멀티체인이라면 코스모스, 폴카닷 이런 또 음, 체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서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레이어원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테마별로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2021년의 테마는 디파이 NFT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디파이에 어쩌고 저쩌고 NFT에 N자만 붙여놔도 그냥 대박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끝무렵에 가서는 메타버스가 또 인기를 끌어서 메타버스와 아무 관계없는 코인들도 야 우리도 메타버스야. 괜히 메타버스 괜히 뭐 하는 것처럼 괜히 갖다 붙여가지고 또 시세 분출을 했는데 그런 테마가 이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디파이 음, 이거는 특별한 뭐 어마어마한 상승보다는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갈 하고 수 있다. 네. 월가에서도 이제 디파이는 인정을 음, 해주는 상황이에요. 네네. 2022년에 막 그 C 파이 프로젝트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쵸. FTX라든지 네. 셀시우스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다 무너졌는데 디파이는 너무나 안정적이었어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셀시우스가 청산된 게 바로 이 디파이에서 청산을 된 겁니다. 음, 디파이에 넣어놓은 담보가 실제 가격보다 낮으면 자동 청산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네네. 의해서 자동 음, 청산이 되는 거니까 네. 담보는 언제나 빌려준 사람은 그걸 돌려받습니다. 누가 내 담보를 빌려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네. 무조건 받아요. 이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디파이는 너무 안정적이다. 그걸 음. 월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네. 디파이는 굉장히 좋은 이런 테마가 될 것 같고, 하지만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벌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네.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NFT가 좀 문제예요. NFT는 너무 거품이 익혔다가 좀 아, 빠져버렸는데, 네. 음. NFT 프로젝트는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네. 많아서. 네. 그런데 꾸준히 그 자리를 구축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잘 될 것 같고,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죠. 2021년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제가 막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직접 한번 해봤어요. 엑스 네. 인피니티 해보고 어떤지. 음.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아,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쵸. 지금 아직까지는, 네.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인이 올라가는 거지, 재미도 없고 이거 안 된다. 기존의 게임들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조금 많이 이게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음. 아, 그렇다면 이게 기성 게임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면 그래픽이 좀 더 좋아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돈 때문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게임하면 돈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 준다고 게임 안 하거든요. 지금은 뭐 액션 인피니티 이런 거는 돈 될까봐 하긴 했지만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런 대박 게임이 맞습니다. 나온다면 이거 뭐 음.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AI다, AI. AI. AI가 아, 된다. 작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챗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오이 AI가 현실인가 보네. 그런데 지금 이 코인 프로젝트도 함께 뜨기는 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코인이 왜 AI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걸 아직은 사람들이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에 제가 직접 또 사용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AI가 2021년에 메타버스다. 지금은 아, 네. 완성도가 이거 뭐 없다. 아직까지는, 형편없습니다. 네. 아, 완성도는 없다. 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좀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네. 와. 지금 대기업들이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에서 이거 끼고 메타버스에서 움직이고 AI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또 이걸 네. 렌더링 해주는 빨리빨리 네네. 그래픽을 막 해주는 렌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음. 걔네들이 야, 우리가 해줄게 그래픽 이러면 또 그런 코인이 또 조명을 받는 거고 AI와 AI가 또 서로 교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막 자율주행을 하는데 내 차가 막 제끼고 가야 되는데 앞차가 안 비켜줘. 그럼 AI가 야야 좀 비켜줘. 돈 줄게 돈 줄게. 안 비켜주니까 돈 줄게. 얼마? 10원 줄게. 그러면 10원 갖고 안 돼 20원. AI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동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AI와 AI의 언어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AI와 이 A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했대더라. 뉴스 한 방 나오면 AI 코인 한꺼번에 다 뜹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내러티브죠, 그런 또. 자극이 좀 일종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 좀 해봅니다.